안녕하세요. 세주TV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하면 뭐죠? 많은 분들의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결혼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실 거예요. 왜냐?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대,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자산을 모아서 집을 매매하기는커녕 전셋집을 하나 얻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어떠한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러한 형태에서 얼마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결혼, 출산, 증여공제 확대 제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증여세를 생각을 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 증여공제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낮아진 출산율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나라의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존 5천만 원과 별개로 추가 1억 원을 증여를 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라는 개정안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24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 내가 남자 입장에서 1억을 받고 5천만 원을 받고 또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 1억을 받고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3억까지는 우리가 증여세가 없이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제가 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에게도 증여할 수 있어요.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바로 1,000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며느리와 사위가 기타 친족에 해당이 되죠. 그런 우리 며느리 사위한테는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결국 1억 6천씩 증여를 받고 3억 2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을 해서 향후에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매매할 때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만큼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있어요. 혼인신고일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못 받아요.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들이 많죠? 결혼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 해요, 안 해요? 대다수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청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특히 들어서 바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예요.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 일자를 헷갈려서 혜택을 못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1년도 12월에 결혼식을 했고요. 22년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4년 7월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내가 결혼은 21년도에 했지만 혼인신고를 22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24년 7월에 증여받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22년도에 혼인신고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결혼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니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결혼재산증여공제와 동시에 출산증여재산 공제라는 부분도 생겼어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나는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둘째 아이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아이도 혜택이 가능합니다.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따로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실제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혹여나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하셔서 이 공제 혜택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가에서 증여를 받아서 자금을 마련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마련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데 차용증을 써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아빠한테 돈 빌릴 때 차용증 써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 라고 하면 차용증을 꼭 쓰셔야 돼요.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해당하는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서는 추정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추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증여가 확실하진 않은데 너 왠지 증여 같아. 너 증여 아닌 걸 네가 밝혀봐. 라고 할 때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차용증이에요.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용증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빌렸는지, 얼마를 빌렸는지, 얼마의 이자율로 빌렸는지, 언제 갚을 건지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올바른 차용증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많이들 고려하시는 게 이자율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자 몇 프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요즘 나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했더니 한 5%? 6%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은 4.6%예요. 그러면 이 4.6%의 이자율로 꼭 해야 되냐?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 4.6%의 이자율로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요. 그땐 내가 급했잖아요. 나 이제 집 사야 되고 전셋집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차용증 써서 내가 실제 취득신고 할 때 이 계약서도 낸 거죠. 여기에 뒤따르는 문제를 잘 고민을 안 해보시더라고요. 뒤따르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한테 내가 차용증을 써서 이자율을 기입을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자 소득이 잡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버님, 어머님의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되시고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되는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전셋집 마련하려고 부모님한테 영상 봤더니 이렇게 상담해봤더니 그냥 4.6%로 하면 된다고 해서 했더니 몇 년 지나서 갑자기 너 왜 아버지한테 이자 안 줬어? 이자 안 줘도 아버지는 이자를 받은 걸로 취급을 해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권리가 형성이 되는 시기는 내가 정해놓은 시기와 돈을 준 날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실제로는 돈을 안 줬어도 내가 매년 몇 %의 이자율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세무서에서는 2억에 대해서 4.6% 지급하기로 하셨으면 1년에 얼마죠? 960만 원이잖아요. 960만 원이 매년 아버지한테 이자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버님이 다른 이자 소득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죠. 2천만 원 미만까지는 15.4%로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하지만 아버님이 ISA 계좌도 있으시고 이렇게 되게 잘 재테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자가 합산이 되는 순간 모든 게 그냥 다 혼비백산처럼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억 1천만 원까지는 내가 실제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면서 무이자로 빌릴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2억 1천만 원보다 작은 금액을 부모님한테 빌리는데 차용증의 이자율을 쓰시는 그러한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자를 드리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차용증을 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돈을 갚아 나가는 걸 국세청에서 계속 봐요. 2, 3년 있다 한번 연락이 와요.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거 집 살 때 아버지한테 돈 이렇게 빌리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갚았는지 혹은 아직도 안 갚았는지 나한테 소명하세요. 그걸 받고 이제 국세청 가서 갚았으면 무슨 돈으로 갚았다. 내가 못 갚았으면 아직 못 갚았다. 이자만 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안 하겠지. 10년 넘어서도 해요. 부채 사후 관리를. 정말 대단한 국세청입니다. 절대 국세청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서 결국 이 돈을 갚았냐 안 갚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실 때는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부모님들의 이자 소득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를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